안녕하십니까, 박종석입니다. 오늘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지식 콘텐츠라는 말로 남에게 지식을 전달해줘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나눠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원주택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전원주택을 제가 지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원주택을 잘 지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지식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역을 선정해야죠. 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지역을 잘 선정해야 내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야, 그리고 그 지역을 잘 선정해야 전원주택의 성과 여부, 여기서 오래 살 수 있을까, 살다가 말고 나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지역을 어디서 선정을 보통 하죠?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을 선정을 잘 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부동산을 찾아가죠. 전원주택 지을 만한 곳을 찾아서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동네 이장님 있잖아요.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살 수도 있어요. 동네의 많은 부분들을 그 이장님이, 반장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장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대표성을 띤 그분한테 찾아가면 더 좋은 땅에 대한 더 좋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이 땅을 제가 이제 샀는데, 동네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나가다가 이거 얼마 주고 샀냐,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땅을, 지금 378평인데 더 좋은 땅 약 1200평 정도 되는 좋은 땅을 소개하면서 내가 주선해주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선정했다. 이 어떤 지역에서 이제 내가 땅을 알아보겠다. 땅을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원주택인 땅을 잘 알아봐야 돼요. 저희 땅도 저 수도들을 끌어들이는데 약 1000만원, 11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1050만원 정도. 그러니까 주택과 우리 땅하고 길이가 좀 85m인가? 아니, 거의 100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수도를 끌어들이는 데가 비싸요. 수도를 놓은 집에서 우리 집까지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유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이제 비싼 부분인데, 최대한 그 수도와 가까이 있는 땅을 사면 좋죠. 그런 면에서는요. 땅 모양도 좀 직사각형보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땅을 사는 게 좋고, 도로에 가까운 땅을 사면 좋습니다. 도로의 옆에 있는, 지금 이 도로 옆에 있는 이 노는요 괜찮은 땅이죠. 이 도로 옆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부동산만 알아보지 마시고 그 살고자 하는 동네에 가서 이장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땅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훨씬 다양한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수도와 가까이 있는 땅을 구입하면 좋습니다. 수도를 끓여주는데 비싸잖아요. 그 길이로 책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정해서 그걸 내야 됩니다. 돈을 내서 수도를 유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에코시티 근처에서 땅을 구입하고 싶은데 방법이 첫째는 부동산에 찾아가 보세요. 부동산도요, 그 중개사 하시는 분이 온다고 해서 내가 알아보자고 한다고 해서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분도 경력이 있다 보니까 꼭 살만한 사람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안 움직였어요. 그 중개하시는 분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근데 어떤 권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권사님과 함께 가니까 그때 막 움직이더라고요. 땅을 소개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차를 타고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분도 경력이 있는 거죠. 땅을 살만한 사람인가 안 살만한 사람인가 아는 거죠. 약 14년 전에는 여기가 지금도 논이고 그랬지만 거의 새로 들어오는 가구가 없었어요. 거의 허벌판이었는데 저희가 또 논 한가운데서 땅을 샀거든요. 논을 샀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몇 가구가 들어오면서 또 마트도 가까운 데 생기고 그다음에 살기가 좋아요. 저희 LPG 차량인데 LPG 주유소가 가까운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땅을 잘 고르는 거예요. 또 중요하죠. 내가 살 논의 땅이 생산 녹지 지역인지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진흥구역은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4m는 돼야 돼요. 길이 도로 옆에 있는 도로가 앞에 있는 도로나 한 4m는 돼야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잖아요. 맹지는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내 앞에 가로막는 그 땅을 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임대를 해서 뭐 이렇게 도로를 내든지, 하여튼 그 도로를 내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데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좀 땅을 살 때는 전문가하고 함께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논을 사서 집을 짓는 게 너무 열정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했는데요. 누가 잘 알려줄 만한 사람도 없었고요, 주위에. 그래서 제가 그냥 아는 한도에서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땅을 살 때 좀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하는데 동네 주민들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좀 비싸게 사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땅도 복리로 오랫동안 투자하면 그 당시에 조금 비싸게 산다고 해서 배 아플 필요 없습니다.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오랫동안 투자하면 땅도 큰 자산 형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원주택에 살고 싶나요? 전원주택 한 14년 동안 살아보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제 생각에는 마트도 없고 너무 외곽 지역에 사는 것보다 저는 이 지역이 마음에 듭니다. 도시하고도 에코시티로 차로 5분이면 가고, 그 다음에 도시가 너무 가깝고 큰 어려움이 없어요. 또 여기 이 지역이 교통도 되게 좋아요. 새만금 북로구도 연결돼 있고 완주 IC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자가용이 있으면 편리하게 어디든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깊은 산골은 제가 안 살아봐 갖고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는 깊은 산골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수도를 끓여 드렸잖아요. 또 석축을 쌓아야 되고요, 또 흙을 퍼부어야 되고요, 설계도 해야 되고요, 전봇대도 세워야 되고요. 기반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논에서 집을 지으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고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집을 지을 때 계약서를 쓰면 좋아요. 제가 주위에 아는 분들이 계약서를 안 써가지고 나중에 이 건축업자들이 1,500만원, 2,000만원 막 돌라고 해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켜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계약서를 써서 내가 예산 안에서 건축을 마감지어야 좋잖아요. 예산 밖으로 돈이 막 2천만원 정도 나오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대출을 또 받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써서 인건비는 얼마다, 뭐는 얼마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건축업자들은요, 보통 계약서를 안 쓰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 건축 행위를 하면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는 게 문화인 것 같아요. 뭐 좋은 문화인지 나쁜 문화인지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짓거나 집을 진 다음에 꼭 추가 요금을 요청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갈등의 요인이 되고, 집을 다 졌으면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이 많이 주위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저 밖에 노을이 너무 예쁘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부지 선정,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 전원주택도 다 다양하잖아요. 깊은 산속에 있는 집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도시와 가깝게 떨어져 있는, 좀 별로 5분 정도 걸려서 도시 생활도 가깝게 즐길 수도 있고, 전원 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부지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부지 선정을 그러니까 이 전원주택을 지을 때 부지 선정을 할 때 주위를 좀 살펴봐야죠. 저도 이게 소양 천변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이 땅을 샀어요. 좀 급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너무 이 소양 천변이 있어서 좋습니다. 밑에 운동도 할 수도 있고, 물이 밑에 많이 흐르기 때문에 좀 시원한 편이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의 환경을 살펴봐야죠. 또 축사 같은 것이 혹시 있으면 안 되겠죠. 여름에 냄새가 심하니까요. 그런 것도 살펴보고요. 주위를 좀 살펴보고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지를 내가 산속에 살아도 좋다, 아니면 저처럼 도시와 전원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싶다. 저는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난방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생각했을 때 건축하신 분하고 상의 끝에 화목 보일러, 나무로 떼는 보일러를 저희가 주문해 가지고 화목 보일러를 했어요. 그래서 참나무를 20톤 정도 사면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한 3.5년 정도 사용이 됩니다. 참나무를 전기톱 사가지고 그 보일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라가지고 나르고, 그 자르고 하는 게 처음에 힘들었는데 뭐 1년 정도 하면 익숙해져 가지고 오히려 가족이 단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지역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고 한 4년 전 도시가스 들어가지고 도시가스 설치하는데도 한 800만 원, 9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게 길어가지고요, 길이가 설치비가 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 참나무로 떼는 화목 보일러가 힘들거든요. 처음에 불 붙이기가 신문지부터 해가지고 아내가 그걸 불 붙이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게 잘 안 피어오르니까요, 처음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힘든 경험이 있고, 겨울에 또 불편하죠. 물을 막 따뜻한 물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5년 전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그것도 다 옛날 추억, 고생한 흔적으로, 옛날 추억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고요. 또 아이들이랑 같이 나무 나르고 하니까 단계도 되고요. 같이 협력해서 가족이 한다는 게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전원주택에 살려면요, 부지 선정을 잘 하시고, 또 땅을 부동산만 알아보지 마시고 동네에 그 이장님 찾아가셔서 혹시 내가 여기 전원주택에 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살라고 하는데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그 이장님하고 미리 안면을 트기 때문에 큰 민원 없이 공사를 지을 때 꼭 민원을 넣더라고요. 민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이장님하고 먼저 협력해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다양한 땅을 알아봐야죠. 급한 마음으로 한 곳만 알아보지 마시고 최소한 두세 개 알아봐서 더 좋은 땅을 선정해서 이렇게 설계하시고 또 설계한 대로 집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이제 저 집에서 여기 있는 집 여기까지 약 100m 정도 되나요? 85m 정도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 수도를 끓여 드렸거든요. 지하수를 팔 것인지 수도를 끓여 드릴 것인지 그것도 좀 고민했어요. 하루 정도 고민했는데요. 지하수보다는 수도가 안전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또 이렇게 안 좋은 물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땅에 오염이 되면. 그래서 수도로 했습니다. 수도로 한 것도 너무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해야죠. 물을 먹는데 이게 막 무슨 오염이 돼 가지고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면 안 좋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집이 다 숲같이 됐습니다. 여름에 숲같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원주택을 살다 보니 좋은 게 많아요. 조용하고 또 생각도 깊이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저녁에 피아노도 칠 수 있고요. 또 뭐 우리가 떠든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주위에 집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연을 이렇게 벗삼아서 이렇게 마음의 안정과 나무들이 커갈 때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에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요, 전원주택 지으면 좋아요. 예, 잘 또 부지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네요. 그게 너무 중요해서요. 이 땅을 처음에 샀을 때요,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길다 해서요 안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요. 또 여기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큰 문제 없고요. 이 땅을 처음에 제가 더 욕심이 나서 이 땅을 또 매입한다고 이렇게 그 주인에게 제가 매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땅은 그분의 땅 주인의 아들이 의사가 되는데 병원을 짓는다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병원을 언제 질지 잘 모르겠지만 이 병원을 짓는다고 하니 기대가 또 됩니다. 아무래도 병원을 지면 제 땅도 지가가 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소나무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린 소나무가 이렇게 이제 많이 컸고요. 이 두 소나무는 좀 어렸는데 계속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부으니까 점점 커지더라고요. 예쁘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전원주택 살만하면 좋습니다. 뭐 이 갈대고요. 가을에는 이 갈대꽃이 피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어서 앞으로 살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석이었습니다. 여기 노을이 막 피고 있어서 이런 것도 전원의 또 다른 면목이에요. 빌딩 숲에 있으면 이런 지는 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너무 예쁩니다. 숲속에서 지는 낙조를 본다는 건 또 다른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